내 어릴 때 친구인 야시오에게는 영감이 있다.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도 그것을 알게 된 건 겨우 몇 년 전이다. 무서운 걸 좋아하는 내가 야시오에게 꼬치꼬치 물어보면 녀석은 몹시 귀찮은 얼굴로 적당히 받아친다. 자기한테 영감이 있는 것을 들키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듣는 게 싫어서 입을 닫고 있었던 것 같다. 야, 지금까지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 같은 거 없냐? 언제나처럼 우리 집에서 한잔하며 떠들다 불쑥 침묵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물었다. 야시오는 또냐 하면서 코웃음을 치더니 없어 라며 적당히 대답했다. 예상했던 반응이라 나는 감자칩을 입에 넣으며 그렇겠지 뭐 라고 역시 적당히 말한다. 야시오는 맥주를 한 모금 대강 넘기더니 아, 하나 있어. 진짜 무서웠던 거 라고 중얼거린다. 오, 무슨 얘기? 늘 매정했던 태도의 야시오에게서 의외의 반응이 나온 바람에 내 텐션은 최고치로 올라간다. 4학년 때 반이 바뀌면서 너랑 나랑 다른 반이 됐잖아. 그때 이야기인데. 이하, 야시오의 이야기. 4학년 2반이 된 야시오는 그 반에서 오자키라는 여자애와 짝이 됐다. 오자키는 밝고 활발하고 꽤나 예쁜 애였다. 그 당시 나도 야시오가 오자키를 좋아한다고 들어서 아니, 내가 억지로 알아냈던가. 그래서 알고 있었다. 남자친구들도 많고 보이시한 데다 세련되기도 하고 얼굴까지 예쁜 아이였다. 물론 남자애들에게도 인기도 많았다. 좋아하는 애에 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감정을 알 수 없는 야시오도 내가 알기 쉬울 정도로 좋아했던 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 반에는 오자키와는 대조적으로 어둡고 눈에 띄지 않던 어딘가 음울한 분위기에 오야마라는 여자애도 있었다. 야시오는 그 오야마가 껄끄러웠는데 그 여자애와도 통로를 끼고 바로 옆자리였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야시오의 책가방에 걸어둔 도라에몽 열쇠고리에 짝꿍인 오자키가 반응한다. 도라에몽이잖아. 귀여워.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좋아하는 여자애가 말을 걸어와서 놀란 야시오였지만 어떻게든 아무렇지도 않은 채 도라에몽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동안 여러 명이 모여들어 저번 주 도라에몽 봤냐? 성우가 바뀌었는지 왠지 느낌이 이상해. 같은 도라에몽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러자 계속 자기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던 음침한 오야마가 우리 집에도 도라에몽 있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 너무도 의외의 사람에게 너무도 의외의 말로 인해 애들은 갑자기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오자키였다. 오야마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진지한 표정으로 도라에몽 벽장 안에 있는 거잖아. 우리 집 벽장에도 있어. 소원을 빌면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더니 자기 책상 위에 지우개 똥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잠시의 침묵 후 남자애 중 하나인 카츠시마가 있을 리가 없잖아. 비웃음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하자 그걸 듣고 있던 남자애들이 모두 깔깔거린다. 오야마는 카츠시마를 노려보며 그럼 보러 오던가. 라고 일축했고 그때 마침 종이 울렸다. 방과 후에 집에 돌아가려던 중 카츠시마와 친구들이 오야마의 책상을 둘러싸고 뭔가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좋아, 그럼 갈 사람? 하고 카츠시마가 말하고 몇 명의 남녀애들이 나도 하던 안에 짝꿍 오자키도 있었다. 아무래도 오야마네 집 도라에몽의 진상을 확인하러 간다고 하는 것 같았다. 카츠시마가 야, 야시오, 너는? 하고 물어서 귀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짝꿍 오자키와 더 친해질 기회라고만 생각해
그럼 나도. 라고 대답했다. 오야마네 집은 아파트 대단지 안 한 동에 있었다. 야시오를 포함해 그 단지에 사는 애들 몇이 떠들어댄다. 설마 오야마도 이 단지에 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학로도 같을 텐데 만난 적이 없다? 아니, 그것보다도 아예 그런 인상도 없었다. 오야마라는 애는 그 정도로 존재감이 옅었던 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오야마네 집이 있는 아파트동은 자살동으로 안팎으로 유명한 동이었다. 투신이나 목을 매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아파트동. 그때 야시오는 벌써부터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야시오는 그 시점에서 봐도 된다와 보면 안 된다를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무서운 것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 방위로서 나름대로 감각을 끊고 둔감해지는 방법을 짜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면서도 볼 용기는 없는 채로 그대로 오야마네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두를 따라갔다. 오야마네 집은 5층 모퉁이에 있었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정말 그 집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지금이야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야 할까. 최소한의 가구와 침구가 놓여있을 뿐 텔레비전이나 게임기 같은 것은 일체 없었다. 게다가 벽이란 벽, 창문이란 창문에는 흰 천이 조잡하게 쳐져 있다. 보기만 해도 이상한 집안 모습에 모두가 입을 다물고 말았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쓴웃음을 지어 보이거나 눈으로 무섭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했다. 그러던 중 카츠시마는 주저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고 텔레비전도 없냐는 둥, 아무것도 없냐는 둥 가벼운 말로 면박을 주고 있었다. 오야마는 도라에몽은 여기 있으니까 와보라며 안쪽 방으로 모두를 안내한다. 미닫이 문을 연 순간 야시오는 어깨축지 부근이 찌릿거리며 아프기 시작한다. 이건 위험해. 들어가면 안 돼. 라며 마음속에서 뭔가가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애였던 야시오는 친구들을 그 방에서 끌어낼 방법이 없었다. 자기 방이라고 안내된 방도 역시나 벽과 창문에 흰 천이 쳐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옆에 이불이 한 벌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런 살풍경한 방 안에 덩그러니 여자아이 모습에 살짝 지저분한 인형이 세워져 있었다. 오야마는 조심스럽게 책가방을 인형 옆에 놓더니 이 벽장 안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불 옆에 있는 미닫이 문을 열려고 손을 가져갔다. 모두가 그 벽장을 주목하고 꼴깍대며 마른 침을 삼키는 가운데 하면서 미닫이 문이 열린다. 안의 것이 나타나는 순간 야시오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몸이 굳어버린다. 옷장 안에 있던 것은 도라에몽 같은 것은 아니었다. 옷장 벽에 기대듯이 죽어있는 남자였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굳어있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라는 카츠시마의 목소리가 들리고 정신이 돌아왔다. 다른 아이들도 옷장 안으로 몸을 반쯤 넣고 안을 샅샅이 들여다보며 아무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거기서 겨우 이 남자는 영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분명 옷장 안을 너무 주목했던 탓에 보이지 않도록 끊어놓은 감각이 연결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눈앞에 있잖아. 라며 반 미친 오야마와 카츠시마가 몸싸움을 시작하는데 다른 애와 함께 옷장을 들여다보고 있던 짝꿍 오자키가 우와, 하고 놀라며 몸을 뒤로 뺀다. 왜 그러냐고 옆에 애가 묻자 오자키는 귓가에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났어. 벌레 없어? 라고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본다.
오자키의 대각선 뒤에 있던 야시오는 오자키 어깨에 앉아있는 커다란 파리를 발견했다. 아무래도 다른 애들에게도 오자키에게도 그건 보이지 않는 듯 싶어 야시오는 애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짝 파리를 쫓으니 쓱 하고 사라져간다. 어쩐지 그 파리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야시오가 주위를 둘러보자 파리는 방안을 붕붕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더니 벽과 친구들에게 달라붙었다. 카츠시마에 이르러서는 온몸에 파리들이 달라붙더니 누군지 거의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 짝꿍 오자키에게도 대량의 파리가 들러붙어 있다. 야시오는 이제 돌아가자. 나 학원 가야 돼. 라며 자기도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친다. 공포와 초조함으로 목소리의 볼륨을 놓친 것 같다.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의외로 모두가 그래. 집에 가자. 라고 동조해 주었다. 분명 모두가 무의식 중에 이상한 분위기를 깨닫고 공포스러웠을 것이다. 앞다퉈 현관에서 뛰어나온다. 그 혼란을 틈타듯이 야시오는 모두에게 붙어있는 파리들을 쫓았다. 자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오야마가 원망하는 눈으로 자기를 째려보는 것을 알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 후 카츠시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뼈가 부러졌고 함께 갔던 반 아이돌 중 몇 명에게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고 끝이 났다. 그리고 몇 달 후 오야마는 집안 사정으로 전학을 갔다. 오야마네 엄마가 투신 자살을 해서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진위 여부는 확실하진 않다. 짝꿍 오자키와는 꽤나 친해졌는데 중학교로 올라가고 나서는 자연히 멀어졌다고 한다. 아깝다. 야시오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파리들은 분명 저주 같은 것이었을 거야. 그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쫓았기 때문에 저주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을지도 몰라. 라고 말한다. 자각도 없이 저주를 돌려준다니 내 친구는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가 생각도 들었지만 어차피 우울하게 만들 뿐이니 그냥 입을 다물고 놔둔다.